지구과학 2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4가지 힘이 첫 번째가 기압 경도력, 그리고 두 번째가 전향력, 세 번째가 구심력, 그리고 네 번째가 마찰력이었고요. 이 중에서 기압 경도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작용하는 실질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힘이 기압 경도력이었습니다. 근데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면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가려고 할 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했고, 따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자 하는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휘고,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힘이 작용해서 왼쪽으로 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구심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서로 완전히 평형을 이루었을 때는 바람이 직선으로 부는데, 이 두 개의 힘이 완전히 평형을 이루지 않았을 때 두 개의 힘의 차이, 그만큼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바람이 원운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찰력은 지상에서 가까울수록, 그리고 바람의 속력이 빠를수록 크게 작용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가지의 힘이 실제로 작용을 해서 어떤 바람을 만드느냐, 그 바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준은, 자, 직윤풍, 경도풍, 지상풍의 발생 원리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가 목표예요. 그래서 바람의 종류가 직윤풍, 경도풍, 지상풍이 3개가 나올 건데,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잘 했다면 이 직윤풍, 경도풍, 지상풍의 발생 원리를 뭐랑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면 힘의 평형. 지난번에 배웠던 이 4가지의 힘, 이 4가지의 힘의 평형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상층 대기에서 부는 바람과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상층이랑 지상의 가장 큰 차이는 마찰력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힘의 평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힘의 역학적인 어떤 평형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볼 건데, 그거를 지상풍하고 상층 바람하고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상이랑 상층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다? 마찰력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살펴 들어가면, 자, 바람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거고요. 바람의 종류, 일단 이름부터 먼저 학습을 하고 가면 첫 번째 직윤풍이 나오고요. 두 번째 경도풍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상풍이 나올 건데, 지상풍은 이름이 어디 나와 있나? 지상풍, 여기 나오네요. 지상풍. 네, 이렇게 3개가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직윤풍, 경도풍, 그리고 지상풍. 이렇게 3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상층에서 부는 바람 해가지고요. 상층에서 부는 바람에 동그라미 1, 2 해서 직윤풍하고 경도풍이 나온 거예요. 자, 상층에서 부는 바람 2개 해가지고 직윤풍하고 경도풍이 나온 거고요. 지상풍은 지상에서 부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카테고리를 잘 넣어두고
보면은 상층에서 부는 바람, 여기서 말하는 상층은 얼마나 높아야 상층이냐, 대체로 높이 1km 이상의 상층을 말합니다. 여기는 지표면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범위까지를 말해요. 지표면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상풍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층대기다라고 하면 이 1km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부터 상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균풍은요. 높이 1km 이상의 상층 대기에서 자, 언제냐? 중요한 거 등압선이 직선으로 날아날 때 등압선이 직선으로 날아날 때 부는 바람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아래쪽이 804헥토파스칼 그리고 위쪽이 800헥토파스칼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등압선이 위에 있는 등압선보다 기압이 높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 기압 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에 있는 공기 덩어리는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고 싶었는데 전향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용을 하다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아서 휘어진 것. 이것이 지금 지균풍인 거예요. 언제까지 휘어지느냐?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자, 작용하는 힘. 무슨 힘과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거냐면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두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힘의 종류는 4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 2가지만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지균풍이에요. 풍향은요. 북반구의 경우에는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왜냐하면 전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전향력은 지금 기압 경도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풍향을 얘기를 했으니까 풍향은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 맞습니다. 자, 풍속은요. 기압 경도력이 클수록 빠르고요. 기압 경도력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빠르다. 이것은 지금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크기가 같은 상태, 지금 힘의 방정식에서 2개 더해서 0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압 경도력은 한번 봅시다. 앞으로 돌아와서 자, 기압 경도력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쵸? 로분의 1 곱하기 델타 P 델타 L. 이것이 기압 경도력이었고 자, 기압 경도력은 다시 자, 로분의 1 델타 P 델타 L이 기압 경도력이었습니다. 이게 기압 경도력이었고요. 이 힘의 크기가 뭐랑 같을 거냐면 전향력이랑 같을 거예요. 전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자, 앞으로 돌아와서 앞장에서 여기 자, 전향력의 크기는 이거였습니다. 2V 오메가 사인 파이 2V 오메가 사인 파이 2V 오메가 사인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풍속이죠. 풍속. 요거를 알고 싶어요. 요것만 빼고 정리할게요. 이쪽으로 옮겨서 풍속 V는 지금 지균풍 풍속 구하는 중이에요. 로분의 1 델타 P 델타 L은 원래 있던 기압 경도력 항이었고 여기다가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을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균풍의 풍속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쪽으로 오면 기압 경도력엔 기압 경도력이 클수록 빠르고 자, 기압 경도력이 클수록 속력은 빠르겠죠.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압 경도력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만큼이 전부 다 비례상수인 경우에는 여기가 커지면 얘가 커지겠죠.
여기가 커지려면 분모가 작아져야 되니까 사인 파이가 작아지려면 파이가 저위도여야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직윤풍의 속력은 기압경도력에 비례하고 위도의 사인 값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쪽으로 돌아와서 기압경도력의 속력은, 풍속은 직윤풍의 풍속은 기압경도력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위도의 사인 값에 반비례하죠. 정확히 수학적으로 비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윤풍까지 얘기를 했고요. 북반구에서 직윤풍의 발생 과정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힘을 받았을 때 자꾸 전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휘는 거,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경도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도풍은 똑같이 높이 1km 이상의 상층 대기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인데 이것은 직윤풍하고는 다르게 차이점인데요. 등압선이 원형이나 곡선일 때 부는 바람입니다. 직윤풍은 등압선이 평행으로 날아날 때 부는 바람이었어요. 자, 평행으로 날아냈던 등압선이 곡선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힘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심력이죠. 자, 그래서 풍향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풍향이 중심부가 저기압일 때랑 고기압일 때랑 달라요. 자, 중심부가 저기압일 때를 먼저 볼게요. 원의 중심부가 저기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부가 더 고기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변부가 더 고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에 처음에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작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좀 확대를 해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바깥쪽에서 안으로 작용하는데 얘네가 전향력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 방향으로 운동하고자 했던 공기덩어리는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럼 전향력이 또 작용을 해요. 또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얘네가 또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휜 걸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벡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또 계속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휘느냐? 얘가 등압선에 이렇게 나란히 원운동을 할 때까지요. 그러면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구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힘의 평형 그 관계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바깥쪽이 고기압이기 때문에 공기덩어리는 바깥에서 안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기덩어리의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의 전향력은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 방향이 지금 전향력이 작용하는 방향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더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개의 힘의 차이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가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전향력하고 기압 경도력 두 가지 힘 이외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둘 중에 어떤 힘이 더 커서 두 힘의 차이만큼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구심력은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죠.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걸까?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커서요. 이 두 개의 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이 원운동을 일으키는 구심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향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향력을 이쪽으로 넘겨서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 마이너스 구심력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에서 구심력을 뺀 만큼이 전향력이고, 이 식이 왜 나왔냐면 구심력이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누가 더 크기 때문이냐? pH. 기압 경도력이 누구보다? 전향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가 지금 중심부가 저기압인 경우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경도풍의 힘의 방정식을 얘기를 한 거고요. 중심부가 고기압인 경우에 또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중심부가 고기압인 경우에는 주변부가 저기압이라는 뜻이죠. 자, 주변부가 저기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기압 경도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려던 공기덩어리에 전향력이 작용을 하면서 점차 오른쪽으로 휩니다. 그쵸?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느냐? 이 방향으로 휘어져요. 그런데 원운동을 하죠? 무슨 방향으로 도나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공기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해볼게요. 고기압이 안쪽이고 바깥쪽이 저기압이니까 기압 경도력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게 지금 기압 경도력이고요. 또 운동 방향은 이쪽이죠. 바람은 현재 이 방향으로 불고 있는데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니까 코리올리라고 썼어요. 전향력이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더 작용하는 외부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운동을 하죠. 그렇다면 또 이 두 개의 힘 중에 어떤 애가 더 커서 그 힘의 차이만큼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구심력은 안쪽으로 작용해야 되니까요. 누가 더 큰 거냐? 이 코리올리 힘, 전향력이 더 큰 거예요. 구심력은 지금 전향력에서 기압 경도력을 뺀 만큼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저기압성 경도풍의 경우에는 기압 경도력에서 전향력을 뺀 게 구심력이었고요. 고기압성 경도풍에서는 전향력에서 기압 경도력을 뺀 것이 구심력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계에서 또 전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있죠? 얘를 일로 옮길게요.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 더하기 구심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은
V, 오메가, 위도의 사인값으로 표현되는 힘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위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치고 지구의 자전 각속도도 일정하다고 하면 전향력은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는 값이잖아요. 그쵸? 전향력이 커지면 물체의 속력도 커집니다. 나머지 값은 상수라고 치면요. 그러면 저기압성 경도풍에서는 전향력이 pH-90력이었고 고기압성 경도풍에서는 전향력이 pH 플러스 90력이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죠. 그쵸? 그쵸?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pH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등압성 간격이 똑같다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전향력이 저기압성 경도풍의 경우보다 고기압성 경도풍의 경우에 더 전향력이 크기 때문에 전향력이 크면 V가 큰 거예요. 따라서 경도풍의 속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도풍의 속력은 누가 더 크냐?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빨라요. 자, 이 힘의 방정식을 이해할 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저기압성 경도풍은 안쪽이 저기압이고요. 바깥쪽이 고기압이잖아요. 그래서 기압 경도력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구심력도 안쪽으로 받죠. 그럼 전향력을 이렇게 받겠네요. 그러면 이거 힘의 방정식 표현을 하면은 기압 경도력 더하기 구심력은 전향력이네 라고 표현하고 고기압성 경도풍의 경우에는 기압 경도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네. 그죠? 그리고 구심력이 안쪽으로 작용하네. 그리고 물체가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전향력도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은 기압 경도력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코리올리 힘은 기압 경도력 마이너스 구심력이네. 그러면은 코리올리 힘에서 얘가 더 작으니까 여기서의 전향력은 pH 더하기 구심력이고 여기서는 pH 마이너스 구심력이니까 저기압성 경도풍에서 속력이 더 크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도 가끔 생각 안 하고 풀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구심력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에요. 지금 코리올리 힘이라든지 기압 경도력이라든지 이런 힘들은 공기덩어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보면 물론 전향력은 가상적인 힘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전향력은 실제적인 힘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공기덩어리의 운동과는 관계없이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죠. 이 공기덩어리의 운동은 전향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인 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구심력은 여기서 이 공기덩어리가 외부에서 받은 힘이 아닌 거예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추론하기를 얘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구심력이 작용을 한다는 뜻인데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따로 어디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 원래 작용하던 힘들 중에서 누군가가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틀려요. 구심력은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지 구심력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오개념이고요. 구심력은 결과적으로 pH, 기압 경도력이랑 전향력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이 구심력으로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중심부가 저기압일 때, 중심부가 고기압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부가 저기압일 때 저기압성 경도풍이라고 하고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그쵸? 아까 볼까요? 북반구에서는 조금 줌아웃을 해서 네,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었죠? 네, 반시계 방향이에요. 오른손 감아쥐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심부가 고기압일 때는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네요. 따라서 이렇게 왼손 감아쥐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압은 반시계, 고기압은 시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물론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이거 그려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낭비되겠죠? 외우세요. 자, 남반구에서는 또 반대입니다. 자, 풍속은 아까 전에 비교해봤었죠? 기압 경도력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해요. 기압 경도력의 크기가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등압선 간격이 동일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에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속력이 빠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기압성 경도풍은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커서 전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향력이 크다는 것은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전향력이 큰 경우가 속력이 빠르죠. 자, 그래서 중심부가 저기압일 때 저기압성 경도풍이고요. 고기압성 경도풍이 여기 있죠. 누가 더 빠르냐? 전향력이 큰 경우, 기압 경도력 더하기 구심력으로 나오는 이 고기압성 경도풍일 때 더 바람의 속력이 빠릅니다. 이거를 표현을 해보자면 바람이 상층 대기에서 이제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때는 지금 시계 방향이고 이렇게 돌아갈 때는 반시계 방향이죠. 시계, 반시계. 그러면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는 고기압성 경도풍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는 저기압성 경도풍이잖아요. 이게 빠르고 이게 좀 느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돌 때 좀 빠르고 이렇게 돌 때 좀 느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를 보면 확대를 좀 해볼까? 네, 직윤풍은 상층에서 등압선이 평행으로, 직선으로 날아날 때 부는 바람이며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죠. 그리고 두 번째, 북반구에서 고기압성 경도풍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저기압성 경도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등압선과 나란하게 붑니다. 같은 위도란 조건이 있네요. 기압 경도력이 같을 때, 기압 경도력도 같대. 경도풍의 풍속은 고기압성일 때가 저기압성일 때보다 빠르다고 했죠. 고기압일 때보다 저기압일 때가 느리다 라고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층에서 부는 바람 정리를 다 했고요. 네, 다음에는 지상에서 부는 바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끝.